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스토리센터 최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메시지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무대에 서기 전에 혹은 정말 내가 무대에 설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과연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온 메시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긴장을 많이 했던 강연이었어요. 테드엑스에서 강의를 하게 된 그런 무대였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 강의 문의가 왔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테드에서 내가 강의를 하게 되다니 이러면서 너무 기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할 수 있고 메시지도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략도 막 빠르게 짜는데 정작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무대에서는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하기 거의 일주일 전까지 저는 그냥 혼돈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과연 이런 얘기를? 나 따위의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드라는 강의를 실제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테드를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PD인 테드톡스라는 책을 쓴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여러분의 것인 삶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 경험 중에서 남들과 다를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아무리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주변을 둘러봐도 다 다르게 생겼고 자기만의 그 일상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경험을 해도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발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중에서 내가 없는 이야기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경험 중에서 다른 사람과 나눌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메시지 기획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차별화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진정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브랜드의 시대가 됐다. 이제 투명 사회가 됐다. 모든 것들이 SNS를 통해서 일상부터 모든 것들이 공유될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다 증명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도 요즘 더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진정성이 있는 좋은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에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 로마 시대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사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철학자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기 시작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연설가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키케로라는 연설가인데요. 그때 당시에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별명이 로마 시대의 황금혀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금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키케로가 웅변술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5단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황금혀가 말한 이 5가지 이야기를 만드는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네, 바로 착상입니다. 주제를 설정하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메시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대에 오르기 전에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어떤 주제로 기억에 남길 것인가입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작문론 시간이었어요. 국어국문학과에 얼마나 이제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을까요? 그래서 첫 작문론 시간에 엄청 이제 기대를 하고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신 거예요. 책을 읽고 너네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든 좋다. 그걸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라고 이제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문론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쓰는 평가받는 이제 페이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걸 적었겠어요. 막 열심히 써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과제를 제출하고 딱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들 중에서 글을 제대로 써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다 글 열심히 썼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제목이 없는 글은 글이 아니다. 저는 이때 처음 제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 어떤 하나를 관통하는 제목, 이게 없으면 그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메모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독후감을 무엇을 읽고 무엇에 관하여 라고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대로 된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이 얘기한 이 제목은 주제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글을 쓰는데 이 수많은 글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그 첫 작문론 시간에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좋은 글과 좋은 말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글이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찰을 하는 것이라면 좋은 말 역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전체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5분, 10분, 혹은 15분, 혹은 30분, 길게는 40분까지 프레젠테이션의 기회가 주어져요. 하지만 5분을 말하든 10분을 말하든 40분을 말하든지 간에 청중의 기억에 남을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포인트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한 어떤 주제랑 똑같은 건데요. 이걸 정하고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거나 기획하는 것과 이걸 만들지 않고 하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장표, 정말 제안서라고 하는 장표는 한 100장 정도 되잖아요. 100장 내외인데 그 장표를 만들면서 그 하나하나의 장표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나침판처럼 이 원포인트 메시지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모든 팀원들이 이 원포인트 메시지에 동의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같이 정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목표에 맞춰서 이 원포인트 메시지도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무대 위에 오르는 발표자라면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나는 왜 무대에 오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때, 팀 단위로 할 때, 그래, 우리 이런 메시지 정하자라고 원포인트 메시지를 정했어요. 하지만 발표자, 정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 무대 위에 오르는 발표자는 본인만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왜 무대 위에 오르는가라는 걸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Why me라는 질문인데요. 이 Why me라는 질문은 많은 거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무대 위에 오르는 발표자라면 나는 왜 무대에 오르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나만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죠, 결국에는. 정말 긴장되고 경직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무대 위에 오르는 과정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라는 걸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y me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발표자라면 꼭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의 장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자랑을 하죠. 저희는 업계 1위입니다. 저희는 업계 최고입니다. 저희는 최고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습니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가닿을 수 있는 메시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객들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객들은 우리의 장점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장점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움직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이런 혜택이 있어요 라고까지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특징과 장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이익과 혜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상을 해보고 공감을 해보고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서비스이지만 그 서비스 중에서도 다양한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린 진짜 심혈을 기울였어. 하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난 그거보다 저 옆에 있는 특징이 더 눈에 들어와 라고 이제 듣는 사람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듣는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을 더 크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항상 주어를 한번 바꿔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주어를 바꾸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문장이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우리 회사가 아니라 고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 직속으로 빠르게 일해요 라고 하는 우리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아니라 고객사의 언어로 주어를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대표 직속으로 빠르게 일하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들이 얻는 혜택을 바로 그 앞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어를 우리 회사, 우리 비즈니스, 나에서 한번 듣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만드는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데리고 오셔야 정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기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대 위에 왜 오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어떤 이야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집한 오늘의 문장을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그르니의 섬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어떤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잘 표현한 문장입니다. 저마다의 일생에는, 특히 그 일생이 동터오르는 여명기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다른 수많은 순간들의 퇴적 속에 깊이 묻혀 있다. 라고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결정적 순간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 나의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준 하나의 임팩트 있는 하나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절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어떤 이야기 혹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만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한번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을까? 지금의 나를 만든 한순간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